지금 주목해도 좋을 기업들 소개받는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중소 중견기업부 김도윤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죠? 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기업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파인디지털이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로 네.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블랙박스도 하고 있죠? 네, 요즘에 네. 그 내비게이션 기업들이 다들 블랙박스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오늘 파인디지털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3월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 GPS라고 하는 그 위치와 관련한 기술 개발 네.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네. 회사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아, 사실 그래요.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 그 사양 산업으로 많이 그렇죠. 인식이 되면서 네, 네. 시장 규모도 줄었고 또 관련 기업들 주가도 다들 많이 빠졌었습니다. 최근 네. 1, 2년간. 네. 그 팅크웨어, 아이나비 브랜드 갖고 있는 팅크웨어도 그랬고요. 파인드라이브 갖고 있는 파인디지털도 그랬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매립형 제품. 그렇죠. 다 이제 장착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팅크웨어랑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다들 거치형 내비를 주력을 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 시장 규모가 한창 좋을 때는 연간 150만 대까지 갔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80만 대, 많이 보면 100만 대, 120만 대 네.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 이렇게 감소를 그렇죠, 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네. 30에서 50% 감소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줄었고 그 관련 기업들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업 그 파인 디지털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좀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면 이 회사가 2월 말 3월 초 때 이때쯤 이렇게 증권시장에서 네. 중국 시장 진출 좀 그래요? 소문이 돌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기업 내비게이션 기업들이 수출을 한다고 하면 다들 블랙박스나 네. 이렇게 다른 제품들을 수출했지 네. 그 내비게이션을 수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OEM으로 조금씩 했던 거 빼고는 네. 자기 브랜드 갖고 내비게이션 기업이 내비게이션을 수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곳이 조금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내비게이션을 만든다. 이거는 지도를 다 꿰고 있어야 되고 네. 이게 업데이트도 계속 해줘야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중국 진출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러 이제 회사를 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소문에 돌았던 것처럼 뭐 100억 원 규모, 뭐 네. 어떤 방식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나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방식을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중국에 있는 3위권 내비게이션 기업이랑 파인디지털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는 그 중국 기업, 네. 현지 기업의 전자 지도를 활용하고 이제 파인디지털은 그 전자 지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네, 네.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내비게이션은 지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뭐 주차 보조 기능 그리고 안전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비게이션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이제 그 각 나라 현지 전자 지도에 그 자기들의 적용을 소프트웨어 하겠다.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이랑 생산은 중국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파인디지털이 전담하고 이런 식으로 현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가을쯤에는 그 파인 드라이브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파인디지털의 독자 브랜드가 붙은 내비게이션이 중국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 내비게이션 시장,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뭐 먹을거리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 이제 업계에서 보는 게 네. 보통 한 GDP 1만 불 정도 되는 나라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 사실 그 파인디지털이 내비게이션 수출을 위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뭐 러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 전자지도 활용한 소프트웨어도 네, 네. 개발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좀 주목받았던 게 베트남 쪽으로 내비게이션 사업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러네요. 베트남은 GDP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뭐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좀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수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워낙 커서요. 네. 현재 내비게이션 시장 규모만 해도 국내보다 10배 이상이 더 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회사에서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연간 1,300만 대로 추정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아까 국내 시장이 80만 대에서 100만 대 네. 내기시 맞는데 1,300만 대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엄청 큰 거죠. 네, 그러네요. 정말 맞습니다. 중국으로 진출만 하게 된다면 네. 엄청난 그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어쨌든 내비게이션 시장이 포화 상태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그다지 좀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실적 보시면요. 매출액 98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가 약간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24%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팅크웨어를 비롯한 다른 기업, 경쟁 기업이라고 할까요? 네네. 같은 업종이랑 비교하면 나름 선방한 실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더 네.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릿수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은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란 판단이 들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올해가 될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좀 회사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무슨 어떤 뭐 모멘텀 같은 게 있나요? 우선 중국 시장 진출권이 올해 시작이 되면 이거 자체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그래도 뭐 5, 60억 원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출시한 골프 거리 측정기가 있습니다. GPS 기반의. 골프 거래 네. 측정기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고 레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GPS 방식의 어떤 단말기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들이 좀 나아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박스 국내외에서 많이 할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좀 다른 경쟁 기업들은 좀 저가 제품이 많아요. 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도 그런데 네. 이 회사는 좀 가격이 있는 제품 위주로,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는 제품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네네. 하면서 이제 좀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기 방금 그림으로 나왔던 네. 그 골프 거리 측정기라든지 네. 웨어러블 뭐 이런 것들은 네. 다른 기업들, 뭐 타사의 진입 장벽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습니까? 현황이. 이제 GPS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네. 이 파인 디지털은 확실한 좀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박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교육용 태블릿 PC 사업을 또 크게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올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파인 디지털은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개발에 집중했던 게 GPS 기반 그리고 뭐 위치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골프 거리 측정기도 거리와 관련된 제품이고 이런 쪽에서는 연구 개발을 참 꾸준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 정도 제품의 성능을 갖추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진 못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요. 네. 파인 디지털의 이 매출액 대비 네. 이 R&D, 연구 개발 비용이 네. 한 10%가 넘더라고요. 네네. 지난해에 10.96% 기록했고 그 전년도에는 10.39%.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니까 좀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가요? 네, 제가 그쪽 분들을 직접 뵙진 못했는데,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직접 뵙진 못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개발 담당 이사 쪽 네, 네. 임원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롤 모델이 그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뭐 선박, 요트 비롯한 모든 이제 이동수단, 네. 거리와 위치가 필요한 서비스 쪽으로는 다 사업을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나 거리 전문 기업으로 사실 내비게이션 외에도 사업 그 구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 자산운용이 네. 지분 매입을 또 조금 더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9% 장내에서 추가 매입을 해서 지금 총 보유 지분이 10.19%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데는 또 이유가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올해 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진출권 그리고 네. 내비게이션 수출권이 조금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좀 돈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라고 할까요? 좀 네, 안정적인 네. 회사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총계가 90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15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부채 비율이 한 17% 수준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돈 자금 압박, 빚, 채무 이런 쪽으로는 탄탄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하고 싶은 게 많은 회사예요. GPS 방향으로.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갖고 있는 또 돈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750억, 이익이익금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도 한 100억 넘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제품 개발이나 뭐 신규 사업 진출 네. 더 나아가서는 뭐 M&A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네.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PBR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총이 한 700억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자산 대비 저평가다라는 네. 생각을 시장이나 외부에서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 네, 이런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한 7,000원대에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뭐 팅크웨어를 비롯해서 많은 내비게이션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 두 군데가 제일 크지만 그 주가가 다 안 좋을 때 지금 한참 하락한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 이슈권으로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나아진다고 가정하면 네. 지금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도 PER이 한 10배 정도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수익성 개선이 이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뭐 순이익이 30% 50% 정도 오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의 시총 그러니까 주가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나 가치나 미래에 대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평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고점일 때는 한 11,000원까지도 갔던.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회사가 성남에 사옥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남에요? 네, 성남에 네. 사옥이 있고 건물도 높았습니다. 한 7층, 8층 넘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회사 안에 체력 단련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게 그 회사가 잘 되려면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정확히 연봉이 얼마인지는 못 들었는데 네. 그 대기업의 웬만한 대기업에 근접할 만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이 회사 체력 단련실에 뭐 탁구장, 탁구대, 또 네. 다트 막 이런 게 준비가 다 돼 우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매년 한 2번씩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뭐 단합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대회 하면 탁구 잘하는 사람 네. 해서 이렇게 모아서 뭐 평일에 퇴근하고 일 끝나고 이렇게 탁구 한 게임 치고 네. 1등 상금 뭐 1등 한 사람한테 상금 주고 네. 트로피 주고 이렇게 좀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매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수익을 내면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대우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이탈이 좀 심하지 않고 그러게요. 예,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인력
이탈이 참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잘 해주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좀 또 덜하겠죠. 네. 더 새로운 인재들 영입하는데도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회사도 그 사람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네.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 좀 저한테 회사 기사 말고도 네. 이렇게 자기 회사에 좀 복리후생이나 음. 직원들 처우, 뭐 대우 이런 게 좋다는 그런 기사를 좀 써주면 네.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인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네.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파인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 전망도 좋을 테지만 복지라든지 뭐 직원들 앞으로 그런 뭐라 그러죠? 복리후생, 네, 맞습니다. 예, 복리후생 네. 이런 것들 참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요.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화인 디지털에 대해서 뭐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성장하던 실적이 시장에 좋지 않으면서 조금 하락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900억 원대 후반을 했으니까 네. 올해는 뭐 매출액은 1000억 원대를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익인데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이익 규모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실적은 이 회사의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면 꽤 많이 나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사양산업이라든 내비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올해 실적이 꽤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요즘 바쁘시죠? 네, 네, 조금 바쁩니다. 네. 네. 어떤 기업 요즘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가전 기업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을 많이 취재를 했고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국내 중소형 생활가전 기업들 많이 예, 네. 알려드릴게요. 예,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중소형 가전 네. 기업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 중기부의 김도윤 기자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고만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